이게 이제 점과 복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지죠. 점과 이게 복자고 이게 점자의 출발점인데, 자, 그러면은 이 갑골점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주나라 때부터서는 아까 괴를 만들어 가지고 음양의 부호로서 이렇게 이제 점을 치는 주역점이 이제 주나라 때부터서는 정착을 했는데, 주나라 이전에는 무슨 점이 유행했어요? 금강치 갑골점이 유행했다고 말이에요. 동물 뼈를 놓고 치는 것들, 갑골문자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은 우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로 하고, 우선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운세를 판단하지요. 얼굴 형태라든가 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놓고 그 사람의 이제 운세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고대에서부터서 이러한 것은 어째요? 정해져 있지만은 100% 어째요? 인간은 노력과 후천적인 세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자, 관상을 어떻게 본다, 촉상을 어떻게 본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또 전문가도 아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괄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관상, 자, 말해서 얼굴상이 됐든 수상이 됐든 이런 관상도 결국은 운에 의해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의 개념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호, 불여, 신호. 그 다음에 신호, 불여, 심호.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주 쉬운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굳이, 또는 여기에 누구 한 줄을 더해서 심호, 불여, 덕호란 말이 있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봐봐요. 무슨 이야기예요? 상이 좋은 것은 불여. 뭐 좋은 것만 못 얻어? 그렇죠. 건강 좋은 것만, 몸뚱아리가 건강이가 좋은 것만, 상이 아무리 잘 타고 났어도 신체가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강이 잘 타고났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 좋은 것만 못 얻어,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철학적이고 쉬우면서도 타당한 이야기예요. 물론 서양에도 이런 사상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동양에서 아주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관상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마이상서라는 책이에요. 마이상서 들어봤죠? 마이라는 선사가, 마이 선사라는 사람이 지은 관상학에 대한 책이에요. 이 마이 선사라는 사람이 지은 관상학에 대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이 선사는 중국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 초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상학의 대가이고, 지금 관상학을 본 사람들이,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독서이고 제일 먼저 접해야 할 책이 이 책이에요. 마이상서. 또 달마대사가 또 했다는 달마상서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마이상서가 아주 유명한 마이선인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도 뭐, 오래전 아닙니까? 이 책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백범 김구 선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주 거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굽니까? 백범 김구 선생하고, 아마 안중근 의사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뭐 안중근 의사냐, 뭐 백범 김구 선생. 실제로도 참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근데 백범 김구 선생하고 안중근 의사는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백범 김구 선생이 3살이 더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가 더 많을 것 같지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해주에 계실 때, 젊었을 때 안중근 의사 선생 집에 가서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진사지요. 진사 합격하셔가지고 안진사 그러죠. 그런데 안중근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에 보면은 자기가 안중근 선생 안진사 여기 댁에 갔을 때 안응칠이가 안중근 의사 이름이 응칠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사냥을 하는데 총을 그렇게 잘 쐈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명사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 하얼빈에서 이또 hir봄이 저기 올 때, 세 발을 정확히 가까웠던 멀었던 권총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이 백범 김구 선생은 원래 우리나라의 고대 옛날부터서 3대에 걸쳐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못하면은, 이제 과거가 이제 일단 향시를 이야기를 해요. 지방에서 보는. 그걸 합격을 못하면 그걸 합격을 해야지 진사가 되든지 생원이 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진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속과 그 다음에 중앙외국사 보면 대과 그러죠. 대과에 합격을 해야만이 이제 급제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속과에 합격을 하면은 반상에 올라갈 수 있는 소위 양반의 누리에 들어갈 수 있는 뭡니까요? 자격 시험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산인 생원인 이런 것은 벼슬이 아니에요. 자격이지. 그러니까 그 진사에 합격을 해야만이 진사 초시한다. 속과에 합격을 해야만이 벼슬길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해서 상균관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과의 시험을 봐서 비로소 이제 관계에 이렇게 나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속과인 향시, 사마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서 진사나 생원이 나와야지. 근데 또 이야기가 엉뚱한데 진사하기가 쉽냐?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것 아닌 것 같죠? 노 대표님은 진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그 당시에 지금 인구가 훨씬 몇 분의 1도 안 되지겠지만은 전국에서 정기시험은 10년실하게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치르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몇 명을 뽑느냐? 100명 남짓밖에 안 뽑는다고 말이죠. 생원, 진사 이렇게 해서 합해서 200명 정도.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사만 합격을 해도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지금같이 5천만 명은 안 되었어도 1,000만 명은 되었을 거거든요. 조선 8도의 인구가. 거기에 그렇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불과 100명, 200만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쉽겠습니까? 실제로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것보다도 어디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이제 관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 되면 이제 말씀을 또 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3대에 걸쳐서 최소한도 진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은 양반 계층에서 평민 집안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전락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생각해 안 알아주니까 평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친서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미 지금은 너 다 양반 아닙니까? 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다 양반이지 뭘 그래. 근데 백범 선생도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친사가 못 나왔어요. 이제 뭐 어디 경주김씨라 하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평민으로 해서 김구 선생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니까 거기에서 그냥 나무 이렇게 품팔이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원래 김구 선생도 등치가 좋지요. 근데 김구 선생 아버님도 그렇게 등치가 좋아가지고 씨름판에서 황소도 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의외로 등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법적으로는 다 열려졌습니다. 아주 천민들 빼놓고 아주 소수의 천민들 빼놓고 일반 평민들은 누구든지 과거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후대에 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길이 막혀서 그러지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일반 평민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한 확률이 50%에서 60%가 넘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가 이제 계속 그 적폐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안 돼서 그러지. 어쨌든 김구 선생도 조선 말기에 최고로 매관 매직하고 부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심을 3번이나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이게 과거심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바로 김구 선생 아버님께서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뭐 그 말씀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또 일지에 이렇게 나와요. 백범 일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기는 너무 인생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살아라. 그러면은 뭐예요? 중인 돼야 된다고 말이죠. 중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중인들이 하는 것이 풍수, 그 다음에 관상. 이런 것들을 관상학이라든가 풍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고생을 크게 육체적으로 않고, 그래서 이제 요 마이상사라는 책을 놓고 관상학을 김구 선생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상학을. 근데 재밌게도 사람은 관상학 공부를 저는 뭐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공부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뭘 보고 싶어요? 자기를 보고 싶어. 그런 것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보고 싶죠. 어느 정도 했으면 도대체 내 관상이 어떤가. 보고 싶고서 안 보고 싶고서 성금 공부해보면 제일 먼저 내 성금 쳐다봐야지. 야, 얘 좀 내놔봐라. 그게 잘 안 된다고. 역시 김구 선생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자기 관상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홍역을 홍역 그 천연두가 맞죠? 이렇게 얼굴이 엮는 거. 홍역? 천연두. 홍역하고 틀린가? 어떻든 천연두 마마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뭐 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두상을 이렇게 봐도 재운도 없고 관운도 없어. 그래서 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별지를 공부해도 내 상은 재운도 없고 관운도 없구나. 그런데 기왕에 봤으니까 끝까지 책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 마이상사라는 책을 끝에 보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요 말이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타고난 관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몸도 어쩌고 여러 가지 상이 그러지만은 마음을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서 쓰면은 그래서 뭔가 이룰 수 있겠다. 그때부터서 마음을 다잡고 아마 그때부터서 접했던 것이 동학에 접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동학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 있는 접주를 18살 이 무렵에 일찍 하셨어요. 동학에 투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구해쓰겠다. 뭐 그런 큰 것을 뭐 그때부터 가지셨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이 글귀하고 마해상사라는 것이 백범 선생, 김구 이제 요 때문에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꼭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둘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이상서를 썼던 마이선사라는 사람은 어째서 이런 글씨를 써 넣느냐? 또 그 스토리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생략을 하고 이 이야기는 마이선사가 쭉 자기가 이제 관상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체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50대 때까지. 예? 야, 이만하면은 내가 이 분야에 이제 소 이야기에서 이제 도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는 어디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초동이 풀베는 머스마이가 그 마을에 머스마이가 어딘가 몰라도 머스마이가 이렇게 이제 길가에 이렇게 뿔짐을 받쳐놓고 앉아 있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마해선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놈이 얼마 있으면 곧 죽을 상이요. 요절을 상이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말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해줘야 쓰겠다고 야 내가 너를 상을 보니까 너는 조만간에 죽을 상이다. 그래 너무 고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편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있다가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지 1, 2년이 지났는지 우연하게 이 얘를 다시 본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얼굴이 좋아갖고 있거든. 얼굴이 좋아가지고 삶이 바뀌어가고 있어. 야, 이거 어쩐 일일까? 내 관상이 내가 애원하는 것이 틀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붙잡아 놓고 너 분명히 죽을 상인데 어쩐 일로 그 안에 혹시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다. 아이 정말 좀 자세히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별 일은 없었는데 그때 저한테 너무 고생하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히 있다 가거라.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낙담해가지고 이렇게 개울가에 앉아 있는데 개미들이 쭉 줄을 지어서 그 개울을 건너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못 건너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막가지를 꺾어다가 그 개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마이선사가 네가 곧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째요? 마음을 곱게 썼구나. 곱게 썼구나. 그것이 네 복이구나. 너는 이제 운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담 이야기는 어쨌는가는 몰라도 그걸 보고 마이선사가 아무리 타고난 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째요? 신법을 바로 하면은 어쩌면 그게 변하는 운이지요. 운이다. 신법을 바로 하면은 바뀌는 것이로구나. 사람도 살면서 그렇죠. 계속 찡그리고 있으면 그 인상 베리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히히하하고 웃으면 미친놈 소리를 듣지만은 참 좋은 인상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상은 우락부락 생겼어도 별스럽게 이렇게 친근감 있는 사람들 있죠. 특히 그 외국 그 배우들 보면은 그 이상히 저는 그 서부 영화를 볼 때 그 총재비로 나오는 그 이반 크립이라는 배우 있죠. 매부리코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인상은 그렇게 험상구려도 별로 그렇게 악한 가치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래 악당으로 잘 안 나오고. 어떻든 이제 상이.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송나라 때 주자 선생보다도 약 한 7, 80년 이전에 이렇게 태어났던 분 중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든 자기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나는데, 황제는 될 수가 없지만은 재상이 돼야 쓰겠다. 그런 큰 뜻을 이렇게 품고 역술가를 찾아갔어. 역술가를. 그런데 역술가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재상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상은 그런 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역술가가 재밌는 사람이야.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문구멍으로 내다보다가 상이 별로 안 좋으면은 번쩍만 재버려. 그러고 상이 괜찮으면은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이 별로 안 좋는 거 어쨌는 건 몰라도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별로 상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쩐 일로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재상이 되고 싶은데 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신 재상행위는 택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째요? 아주 장안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유명한 역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낙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그러면은 내가 병을 고쳐주는 의사 그 일은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역술가가 깜짝 놀래요. 그때만 해도 어떻든 이제 옛날에는 아까 같이 뭐 풍수지리니 관상이니 의료인들이니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중인 쪽이었다고 말이죠, 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환자들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어려운 직업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재상이 못 될 바에야 사람들의 병이라도 고쳐주면서 제가 좀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술가가 당신 재상 되겠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상이 되겠어. 그 대신 열심히 하시오. 그래서 그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범중엄이라는 사람인데 열심히 해서 북송 때에 아주 유명한 명재상이 송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신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양 사람들이 고대에서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운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뛰어넘어서까지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쭉 일관되게 수천 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데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제 치는 그 이제 원리는 점을 치는 원리는 왜 점이 맞을까? 왜 점이 맞을까? 물론 틀리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점을 치면은 제대로 치면은 대개 70% 이상이 맞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 치는 것은 동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세계에서는 다 있었던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들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서양의 정신 분석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 1870년대 나서 1961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칼 융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 정신 분석학자예요. 정신 분석학자가 실제로 동양의 주역점을 아주 잘 쳤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점은 참 신경이 잘 맞다. 그래서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공시성 이론입니다. 동시성 이론이라고 하고, 공시성 이론이다. 영어로는 synchronicity theory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일들이 동시 일어나더라. 같은 공자에 동시 일어나더라. 이런 논리를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는 어째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신 골똘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똘하게. 다른 데 이제 정신 팔리지 않고.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친구 좀 왔으면 쓰겠는데,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이야기했는데, 와버려. 호랑이도 지 말으면은 온다. 그게 바로 공실성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이 아니라 어떻든 그 과거 세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뇌파의 이동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실성의 이론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자가.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치료사니까 어떤 환자하고 그 환자가 낫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장수 풍뎅이, 칼 구스타프 융 쳐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와요. 장수 풍뎅이 있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이집트가 원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그게 장수 풍뎅이가 없는데 그 환자하고 우연하게 장수 풍뎅이에 대해서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장수 풍뎅이가 날아왔어요. 그렇게 그건 실제로 우연의 일치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것을 보고 나도 나서려고 예를 들어 노력을 이렇게 하면은 나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치고받는데 그게 나타나더라고 말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공실성의 이론을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론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가장 골도록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 일이지. 귀신이 고칼 노릇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점을 그런 식으로밖에 왜 점이 맞을 수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을 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 콜똘히 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은 뭐예요? 다음에 제가 명리학과 주역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서 힘으로서 풀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능력으로 풀 수 있으면 뭐더러 점을 쳐? 안 치죠? 쓸데없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풀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점을 치는 사람이, 쳐주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치든 간에 콜똘히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는 것은 점 치는 행위죠. 그 행위의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옳으면은 길한 일이 되고 옳지 않으면은 흉한 일이 된다. 옳지 않으면 흉한 일이 된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그 풀려고 하는 그 문제, 그것이 점이 맞는 원리다 그 말이죠. 풀고자 하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접점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연하게 일어나죠. 우연하게 아까 같이 저 사람이 좀 왔으면 쓰겠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온다면은 사실은 우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공실성의 원리를 우연한 일은 우연한 일인데 무슨 우연한 일이에요? 의미, 뜻이 담겨져 있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연의 일치인데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다. 이것이 점을 치는 원리이고 점이 맞아 들어가는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역에 보면은 개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연부동.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연부동.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골똘히 이 적자가 고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차분히 가지고 고요하게 생각을 거듭하되 그 대신 부동해야 된다고 말하죠.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물론 명상도 걸어다니면서 하기도 하지만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해 나가면은 어째요? 느껴서 통해서 안다고 말이죠. 통해서 따른다. 수통. 어떤 것을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연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연고.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이게. 정신이 산란하면은 어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걸으면서 명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고 말이죠. 고요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답의 길이 찾아진다. 마음이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차분해지면은 느껴서 모든 것을 느껴서 천하에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명상이라든가 항상 정신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